과거 코로나 때 영끌 B2를 어마어마하게 유도를 했죠. 그래서 그 말에 산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현황을 보이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집값이 바닥이다 혹은 뭐 주식이 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영끌 B2를 유도해서 다시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2020년도 때부터 뭐 영끌 B2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유도했었죠. 패닉바잉 이런 말도 있었었고, 이러니 영끌하지, 이런 기사가 왜 나왔냐면요, 이게 9월 기사인데 8월에 김현미 장관이 영끌할 바에는 차라리 청약을 받아라, 우리 청약 지금 공공택지 많이 준비할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기사들로 언론이 부채질을 한 거죠. 마통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지금 영끌 집사는 2030 뭐 2.5배 증가, B2도 최대 증가, 이게 21년 말까지도 이 난리를 쳤다. 그런데 지금 청년층 다중채무자 시대가 왔습니다. 2030의 다중채무자가 142만 명이다. 그래서 그 배경은 뭐예요? 가상화폐. 우리 저기 비트코인 사세요, 이더리움 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유명한 말 있죠.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냐고. 그런 것처럼 사실 그게 지금도 떨어지다가 사실 유동성 줄어든 걸로는 더 떨어져도 되는데 어느 정도 남아있는 이유, 그거는 불법의 통로로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최근에 기사 많이 보면은 우리나라가 마약 공화국이 됐다 그러면서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한다. 근데 그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무엇 때문이다? 가상화폐 때문이다. 예전에 스토브리그 뭐 이런 거 보면은 전화해가지고 협박하더니 가상화폐로 돈 내놔라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였죠? 더글로리, 거기서도 가상화폐로 땡겨달라고, 안 그래도 하락장이니까 죽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가상화폐가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이 떨어지는데 많이 받쳐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불법의 통로로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은 오죽하겠냐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주식도 원래 주식은요 뭘 보고 가냐면요, 경기 선행지수를 보고 따라가요. 경기가 이렇게 선행지수가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하면은 그럼 기업들이 좋아지니까 주가도 이렇게 오르겠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떨어지겠구나 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겠구나, 기업들 실적 떨어지겠구나, 우리 좀 주식 비중 좀 줄이자, 이렇게 됐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풀렸는데 그 돈이 갈 곳이 없죠. 소비가 돌질 않았죠. 돈을 풀 이유는 소비를 돌려서 경제를 살리라고 했는데 다들 지금 막 마스크 쓰고 어디 뭐 집합 금지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막 어디 확진자 갔다 하면 거기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돌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주식, 부동산, 코인. 근데 그게 사실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생겨난 일, 요걸 가지고 그 부분이 결국엔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근데 아직도 그때의 그 영광에 취해 있다. 왜? 지금 청년층 채무가 급증했다. 그런데 이 청년층이 어떤 사람들이요? 장기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2030, 이들이요 최소 3-4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다중채무자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 침체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다중채무자 중에 대부분은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 회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5월까지 33,000건 이 정도 됐는데, 22년에는 34,500건, 조금 늘었는데 23년에 지금 5만 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22년에 여러 가지가 폭락하고 23년은 폭락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멈춘 것 같죠. 정부에서 금리를 낮춰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1년 동안 어찌저찌 버텼는데 터져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양극화와 경기 침체가 심하고 노동과 저축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체감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회생뿐만이 아니라 파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지금 봤을 때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로 인한 개인 파산 신청 비중이 2019년 2.27이었는데 2021년에 2.07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11.29까지 퍼센테이지가 늘어난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회생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결국에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악 물고 호가 버티는 거, 이 호가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21년에 산 사람들 지금 호가가 떨어진다. 부동산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때요? 지금 가격에 팔아도, 아니면 지금 반대가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오른 가격에 팔아도 아직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악 물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만 있는 거고, 주식 역시도 마찬가지고, 주식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전반적으로 지금 가치 대비로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다.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PER인데, PER 자체가 역대급으로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 파산도요? 일단 재신청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청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파산 면책하고 재신청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파산 후 재신청한 사람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개인 파산 사유 역시도 투자 실패, 사기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년, 21년에 영끌비투 어마어마하게 하고 22년에 그 부분이 확 떨어진 다음에 23년에 정부에서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도 어마어마하게 풀고, 그 다음에 돈도 막 빌려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진정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22년의 여파가 23년에 하나둘씩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갭투기한 인간들, 연끌해가지고 갭투기한 인간들은 뭐예요? 내로남불이죠. 뭐예요? 내용 증명 협박하던 집주인. 자, 요거는 저희가 기사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내용 증명서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의 가능성이 적죠. 보면은 임차인은 이사 가는 날 계약금과 보증금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하겠으니 빨리 비워달라. 그리고 뭐 이사 가는 날 정해주고 환불하여주고 뭐 완불하지 않을 시 뭐 보증금 체납료 임대료 뭐 그래가지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의 60%를 올려달라. 1억 원을 올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매월 60만원씩 차감하겠다. 이거는 임대차법에서도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기사가 바뀌었어요. 저 여기 왜 기사가 바뀔 수밖에 없냐면은 요 언론사인데, 처음에는 집주인이 연락도 안 받고 지금 역전세 나가지고 돌려드려야 되는데 연락도 안 받는다 했다가 그건 좀 심했다 싶었는지 지금 잠잠해졌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수정 일자도 안 떠있더라고. 제가 분명히 기사 봤는데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고서 막상 만들려고 보니까 기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올라갈 때는 뭐라 그래요? 안 내놓으면 나가라.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라간 거지만 임대차 3법 때문에 내가 너를 쫓아낼 거다. 나 실거주 할 거니까 나가라 해놓고서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안 올려주면은 뭐 내용 증명 보내고 이 난리 치더니 지금은 연락도 안 받고 도망다니는 집주인들이 꽤나 많다. 왜 도망다니겠어요? 지금 은행의 연체율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역전세 나가지고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연체자들입니다. 그리고 비트는 또 부축이죠. 자, 3일만 빌릴게요. 자, 위탁 매매 미수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1월에 1837억이었던 게 지금 5288억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뭐냐? 3일 만에 갚아야 될 돈이다. 근데 못 갚으면 강제 처분된다. 이거 또 한탕주의에 빠진 거죠. 내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주식 거래를 1억을 했어요. 그럼 이 5천만 원은 위탁 매매 미수금으로 들어가서 이거 3일 내로 안 갚으면은 요 1억 중에서 절반은 반대 매매 당하는 거다. 이게 위탁 매매 미수금이죠. 그런 상황인데 요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또 비투에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됐는데? 왜냐면 계속 또 낚으려고 하니까. 지금 보면 부동산 가격 핵심 지표 5개 중 3개가 바닥을 찍었다. 그 핵심 지표는 가격지수, 거래량, 구매력, 미분양, 전세가액. 언제부터 얘네가 핵심 지표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따가 핵심 지표 5개 다시 보여드릴 건데, 요즘엔 유리한 거 좀 많이 껴가지고 얘네들 핵심 지표고, 미분양도 조금 줄어든다 싶으니까 핵심 지표 넣는 거죠. 근데 너무 다 유리한 것만 쓰면 좀 그러니까 전세가액을 하나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피 3000시대 다시 온다. 상고하고. 경제는 상저하던데 증시는 상고하고래요. 언제부터 경제랑 주식이 이렇게 괴리가 생겼어요? 주식이라는 게 일종의 그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그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다. 근데 회사는 죽어가고 있지만
주가는 오를 것이다. 언제부터 이게 정설처럼 받아줬냐. 그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금리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아직 그 코로나가 망쳐놓은 장에 우리나라는 특히 도박처럼 많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경제가 한번 이런 큰 위기를 겪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을 부풀렸기 때문에 터진 거죠. 그때는 그 파생상품으로 많이 부풀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 없이 계속 오른다. 이런 마음 가지고 도구나 카우나 계속 들어갔다가 결국엔 경제가 감당되지 않았을 때 터졌다.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가격 거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거품이 계속 생겨났었죠.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가장 큰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 여기에다가 뭐 언론의 선동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겹쳤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풀었던 게 터질 상황에서 더 부풀었죠. 이게 터져가지고 정상화될 때는 자산 가격도 원래 정상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위기가 고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오른다 부추겼던 사람들이 문제인 거고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걸 몰랐다 라고 말하면 전문가가 아닌 거고 그걸 알았는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 사기꾼이죠. 그렇게 당한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또 잠깐 뭔가 멈추는 듯 하니까 또 부추기고 있는 거다. 경제랑 굉장히 괴리가 되었는데 근데 어때요? 지금 막상 사는 사람들은 내가 비투 연끌해가지고 물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또 자꾸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서 물리면 어떡할 거예요? 안 그래도 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물가 잡혔다는 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세계 3대 거짓말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라고 하죠. 왜 통계가 세 번째로 들어가느냐? 통계는 유리한 지표를 많이 갖다 쓰면은 유리해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먹거리 물가가 자 의식주 중에서요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게 뭐예요? 식이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처분 가능 소득은 3.4% 올랐는데 외식 및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은 거의 두세 배 정도씩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삶이 고로운 거죠. 영끌 비투해가지고 일단 손실 본 거 요것 때문에 죽겠는데 여기서 계속 금리도 올라갔다 좀 떨어졌지만 엄청나게 아직도 부담되는 수준이고 왜냐면 돈을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경기는 안 좋아. 돈은 안 벌려. 내 돈은 조금밖에 안 올랐어. 근데 나갈 돈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먹고 사는데 내 식비로만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엔겔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도 인생 한탕 노리고서 영끌 비투 하세요 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야같냐. 심지어는 자 영끌 비투 해가지고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지금 막 수익률이 막 100% 200% 나는 이런 걸 꿈꿔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고 원래 수익률 10%만 해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수익률 10%짜리 적금도 지금 중도 해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왜? 생활비가 없어서. 고물가 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줄고 지출 변수가 많아서 급전 수요가 맞물리면서 중도 해지자가 급증했다. 지금 영끌적 비투족들의 최후가 그거다. 저축하던 것 해지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에 좀 더 심한 경우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드러나고 있지만 숨겨져 있는 것도 있죠.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빙산은 요만큼만 떠 있죠. 그러면 요 밑에 이만큼의 얼음이 더 있다는 거예요. 회생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근데 요 밑에 이 얼음이 드러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사라.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 대신에 내가 여기 얼음에서 빠져나올 테니까 네가 이 얼음에 대신 들어가줘라. 그 이야기죠. 저 밑에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위기가 잠재되어 있는데 이미 터져 나온 거는 일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그 폭탄을 누군가 조금 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대신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생해가지고 막 1년 동안 겨우겨우 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거를 다음 사람들한테 떠넘겨야지 가격이 떠받들여지고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영끌 비투 여태까지 이미 지옥문에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지옥문에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다.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가 임계점에 다다랐는데 이 상황에서 빚내서 투자하세요. 빚내서 사세요. 미친 소리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